자, 여섯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빚 갚는 거 정말 고역 그 자체입니다. 갚아도 끝이었습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제 방송 보신 분들 중에서 아마 부채가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갚아야 될 빚이 있는 분들 많을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생각보다 빚 갚아야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 빚이 없습니다. 참고로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근데 어릴 때부터 어떤 마인드냐면 내가 깜냥이 안 되면 일을 저지르지 말자 이런 마인드예요. 그러니까 좀 메타인지는 남들보다 좀 타고난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힘들게 살다 보니까 내가 뭐 가진 게 없고 역량이 부족하면 뭐 대출 받아서 뭐 산다거나 할부로 산다거나 그런 거 하지 말자. 예. 그런 마인드를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산 지가 벌써 한 20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없으면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돈이 없으면 대출 받아서 산다거나 뭐 할부로 산다 그런 거 없어요. 할부를 해본 적이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없으면 없는 데 살았습니다. 진짜로. 그래서 지금도 저는 뭐 살 게 있으면 일시불로 삽니다. 뭐든 일시불이에요. 할부라는 게 겪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사니까 매달 얼마씩 나가는 것도 뭔지 몰라 이게. 네. 그래서 아직까지 뭐 빚 없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근데 제가 살아보니까 말이죠. 저같이 사는 분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정말로. 지금 한국 사람들 보면 뭐 때문에 지금 힘든 것 같아요. 뭐 경기가 안 좋고 돈 벌기 힘드니까 힘든 것 같은데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자기 능력이 맞지 않게 일을 크게 벌려가지고 그게 감당이 아니니까 힘든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일단 지금 대한민국이 어, 빚공화국이에요. 빚공화국. 예. 빚진 사람도 너무 많아. 여러분 할부도 빚입니다. 할부도. 자동차 할부로 구입한 것도 빚입니다. 내가 능력이 되면 일시불로 사겠죠. 근데 능력이 안 되니까 할부로 사겠죠. 근데 요즘 자동차 할부금도 상당히 부담스러울 거야. 예. 돈 나올 돈 없는데 매달 이제 자동차 유지비나 할부금 계속 나가니까 안 낼 수는 없고. 그것보다 더 있는 사람은 지금 막대한 빚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막대한 빚. 특히나 개인 채무가 1억을 넘는 사람들은 많이 힘들 겁니다. 엄청나게 힘들 겁니다. 올해 겨울에 무사히 넘길지 한번 봐야 됩니다. 그분들은. 근데 무사히 넘기기 쉽지 않을 겁니다. 서민들이 가장 잘못한 게 뭐냐면 애초에 서민들은 많은 빚을 지면 안 돼요. 왜냐? 서민의 능력으로 갚는데 한계가 분명하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자기 능력을 많이 오버해서 좀 빚이 진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일단 서민들은 1억 이상 빚이 졌다는 것 자체가 예, 모순입니다. 제가 봤을 때 서민들이 갚을 수 있는 빚은요. 한 3천만 원 정도? 딱 그 정도까지 생각합니다. 그 이상 넘어가면 못 갚아요. 못 갚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빚이 1억 넘는 사람들이 많아. 가장 많은 사람은 한 4억까지 본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갚지 이거를? 어떻게 해가지고? 이 빚의 액수가 왜 큰 게 무섭냐 하면 일단 빚의 액수가 크면 이자가 크게 붙습니다. 맞죠? 예. 이 채무액하고 이제 이자하고는 또 반비례하니까. 그러니까 뭐 이자 금리 높아가지고 이제 이자가 큰 것도 있는데 보통은 이제 대출받는 금액의 총이 높아가지고 이제 이자가 높은 경우가 많아요 이게. 예. 그리고 일반 서민들 문제가 뭐냐면 보통 이제 대출금 1억 넘으면 대출받는 곳이 보통 한 네다섯 군데 됩니다. 예. 일반 서민들은 절대 1군인권에서 억 단 이상 돈을 빌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 신용도가 낮기 때문에. 그래서 1군인권, 2군인권, 4금융, 카드사까지 다 건드리는 거죠. 예. 그래서 보통 뭐 빚이 한 1억 3천에 나면 대출받는 것이 한 네다섯 군데 됩니다. 네다섯 군데. 예전에 제 방송에 그 지금 안 들어오시는데 그 빚을 다 갚은 사람이 있어요. 5년 만에 1억 5천만. 대단한 분이죠. 그분은 참고로 대출받은 곳이 무려 8군데입니다. 8군데. 그분은 5년 만에 다 갚았는데요. 1억 5천만 원 5년 만에 갚았는데 그분은 이제 매달 원금이자가 갚는 돈이 450만 원이었어요. 자그마치. 매달 원금 이자로 450만 원 갚을 수 있겠습니까? 60개월로? 갚을 수 있겠습니까? 못 갚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만큼 빚의 액수가 크면 갚아야 되는 원금 이자도 큰 거야, 이게. 근데 문제는 지금 같은 불경기에 갚을 수 있냐는 거죠. 변수가 뭐예요, 이게? 빚 갚는 변수가 뭐예요? 일단
물가가 많이 오른다는 거예요. 물가. 그리고 금리 오를 변수도 있고요. 예. 지금 빚 있는 분들은 금리가 막 0.5에서 1% 올라도 작살납니다. 이게. 작살나. 특히 영끌 하신 분들은 이제 대출 금리가 1% 오르잖아요. 그럼 진짜 못 버팁니다. 이게. 왜냐 이자가 굉장히 많이 커지기 때문에. 워낙에 그 아파트 연끌할 때 이자란다. 그 대출금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자 오는 속도가 장난 아닙니다. 이게 이자 늘어나는 속도가. 한번 볼까? 예를 들어서 자 계산해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5억을 대출 받았어. 물론 이건 너무 크긴 한데 그냥 대략적으로 한 5억 정도 대출 받았다 싶시다. 매달 대출기간 360. 연이율 한 4.5, 4.5 잡을게요. 자, 5억을 대출받았고, 대출기간, 대출 상환기간 30년. 그리고 연금리가 4.5% 계산하게 되면, 일단, 매달 이제 갚아야 되는 돈이 253만 원이에요. 예. 근데 이거를 4.5가 아니라 5.5, 1% 오르게 되면, 매달 갚아야 되는 돈이 283만 원 됩니다. 한 31만 원 정도 올라요. 엄청 많이 오르죠, 이게. 1% 올랐는데. 예. 그럼 못 버티는 집안이 생기는 거죠, 이게. 매달 갚아야 되는 이제 이자가 한 30만 이상 부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좀 부채가 많은 분들은 발등에 불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뭐냐면 그런 거예요. 또 빚 갚다 다치면 곤란합니다. 빚 갚는 분들이 보통 몸을 많이 혹사해가지고 무리해서 일을 하거든요. 잠 적게 자면 식사 거리면서 막 그렇게 하다 갑자기 쓰러진다거나 사고로 다치면 진짜 작살나 이게. 지금 배달 라이더 분들 중에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거의 상당수예요, 상당수. 배달 라이더 분들 하나같이 보면 모아놓은 돈은 없고 나이 먹고 빚만 있어요. 이게. 빚이 엄청 많습니다. 이상하게 보면 여러분들 그 유튜브 같은 보면 뭐 배달 라이더 분들 유튜버나 아니면 이제 배달 라이더 분들 일하는 모습 찍는 그런 영상 같은 거 많이 있는데 대부분 빚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인터뷰하는 유튜버가 물어봐요. 저 사장님은 어떻게 하시다가 이런 배달 업종에 뛰어드시게 됐나요? 아, 저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가지고 혹시 죄송한데 그 사정이 어떤 건지 좀 말씀해 줄 수 있을까요? 아, 제가 사실 말하자면 긴데 원래 이거 말고 그 가게에 있었거든요. 카페였는데 좀 생각처럼 잘 안 돼가지고 이것저것 정리하다 보니까 좀 빚이 생겼어요. 그리고 일 그만두고 뭐 나이 먹고 갈 데도 없다 보니까 이 배달 쪽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좀 실례지만 혹시 갚아야 되는 빚이 얼마나 되는지. 아, 빚요 지금 다 계산 안 해봤는데 대략적으로 한 1억 2천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영상들이 굉장히 많다니까 유튜브에. 네, 보면 여러분들 왜 직업 인터뷰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거 보면 가장 많은 직업 중에 하나가 보통 그 배달 하시는 분들. 아니면 이제 배달 이제 개인 유튜브를 하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요즘 보면. 그러면 자신들이 왜 배달에 뛰어드는지 다 보여. 대부분 갚아야 될 빚이 있어요. 대부분. 예. 특히 여자분들은 보통 그런 케이스 많아요. 뭐 카페에다가 이제 말아먹고 빚 생긴 분들. 아니면 뭐 네일아트 가게 했는데 말아먹고 빚 생긴 분들. 헤어샵 했는데 말아먹고 빚 생긴 분들. 많아요, 이게.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배달하는 분들은 카페에 빚이 많습니다. 빚이 막 1000, 2000이 아니에요. 막 1억 2천, 1억 4천, 2억 천도 있어요, 이게. 숨이 턱턱 막히죠, 이게. 갚아야 돼. 근데 문제는 요즘에 배달로 뭔가 큰 돈보다 이게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요, 이게. 배달로 빚 갚아야 되는 사람, 뛰어드는 사람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까 단가도 낮고. 근데 배달은 뭐가 있습니까? 사고 위험이 있어요, 사고 위험. 배달 오래 한 사람 중에 안 다친 사람이 없습니다. 뭐, 크게 다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얼굴에 다쳐가지고 흉터 입었다거나 아니면 이제 뭐 까였다거나 무릎팍 깨졌다거나 이런 건 많이 있어. 뼈가 다친 거 아니다 하더라도. 예, 자빠진 적은 많이 있다 하더라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크게 자빠져가지고 다리가 부러진 다음 난리 나는 거지 이게. 예. 다치는 동안 병원에 나가면서 일을 못하게 되니까 일을 못하는 동안 또 빚이 쌓일 거 아닙니까 이게. 난리 나는 거죠 이게. 그래서 빚 갚는 분의 문제가 뭐냐면 일단 다치면 안 된다는 거. 건강상의 문제 생기면 안 된다는 거. 예. 그리고 일이 꾸준하게 있어야 돼 이게. 이 문제는 뭐냐면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빚을 갚아야 되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그러다 보니까 부업시장이 다 뛰어들어요. 근데 일은 많이 없어요. 이게.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좀 부채가 많은 분들이 빚 갚는데 많이 한계를 느낄 겁니다. 한계를. 예.
그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빚이 많아도 열심히 일하면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일하면서 갚을 수 있다 하더라도 그 갚을 수 있는 빚의 양이라는 게 한계가 있어요, 이게. 근데 그 사람들이 문제가 뭐냐 하면 자기가 빚 갚을 수 있는 능력보다 너무 큰 빚을 져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열심히 해서 갚는다 하더라도 이게 빚이 점점 줄지가 않아요, 이게. 줄지가 않습니다. 약간 단지 쳇바퀴처럼 되는 거죠, 이게. 뭔가 좀 내가 원금이 제때 갚아지 빚의 부피가 점점 줄어나가니 보여야 그나마 좀 숨통이 트이고 희망이 보이는데 그래도 힘든데 만약에 내가 어떻게 갖고 있는데 뭐 버는 돈이 많지 않아 가지고 이자만 갖고 원금 건들지 못하면 이게 진짜 미치는 거죠, 이게. 왜냐? 이 단 쳇바퀴니까. 예. 그런 분도 좀 있을 겁니다. 분명히 내가 이래서 갖고 있긴 한데 빚이 점점 줄지 않는 거야, 이게. 예. 언젠가 끝내고 싶은데 계속 족쇄처럼 남아 있으니까. 뭐 빚 갚는 동안 돈도 못 모을 거 아닙니까? 뭐 하고 싶은 것도 못 하고 살 거 아니야. 그럼 이게 답이 안 보이는 거지. 언제 다 갚을 수 있을지.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행이 바보가 아닙니다. 단순 예적금은 이자율이 증가하는 방식으로 쌓이는 구조인데 대출금융은 그 이자 이율과 원금 상환 두 가지가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고역 그 자체예요. 원금 상환도 토악질 나오는데 이자까지 다 같이 낸다면 매달마다 얼마나 피가 거꾸로 솟겠습니까? 빚을 안 지는 사람들이 괜히 안 지는 게 아닙니다. 그 구조를 알고 있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라고 적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관광한 게 뭐냐 하면 너무 대출받고 이제 그 빚내는 거 우습게 생각했습니다. 우습게. 예. 그러니까 앞으로의 변수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했어. 예. 지금 보면 빚을 갚아도 여유있게 갚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꾸역꾸역 갚습니다. 겨우겨우. 몸을 갈아가면서. 지금 뭐 아파트 연끌하신 분들 보면 번호 가지고 안 되니까 와이프도 이제 맞벌이 하면서 뭐 일만 하면서 겨우겨우 갚는 거야, 이게. 예. 꾸역꾸역. 근데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뭐 아파트 금리 올라가잖아요. 그럼 착살나는 거야, 이게. 지금 빚 갚는 분들 보면 살아도 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 돈 버는 그쪽으로 다 나가니까 이게. 또 문제가 뭐냐면 이제 물가까지 오른다는 거죠. 예. 지금 연끌하신 분들 마냥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막 아파트 내놔도 막, 뭐 요즘 아파트 비싸다고 하지만 거래 잘 안 됩니다, 이게. 생각보다 잘 안 돼. 그리고 아파트 이제 또, 한 해 지났으니까 또 관리비 오를 거 아닙니까, 관리비. 관리비 또 오르거든. 이것도 부담이야, 이게. 요즘에 아파트 관리비 제때 못 내는 집도 있다니까, 이게. 한 매달 한 9평 타입 한 30만원 좀 나올 겁니다. 근데 그것도 못 내는 거야, 이게. 돈이 부족하니까. 거기다 애들 교육비도 오를 테고, 맞잖아. 애들 키우면 학원비 같은 거 오를 테고, 뭐, 세금 오를 테고, 다 오른단 말이지, 이게. 그런 부분은 생각하지 못한 것 같아, 이게. 그냥 단순히 원금이자 이것만 갚으면 되겠지 생각했는데, 이런 물가 오르는 변수, 그리고 직장 잘리는 변수도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저 연끌하신 분들이, 뭐, 좋은 직장을 다니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월급쟁이야, 월급쟁이. 예. 근데 나이가 차신 분들은 직장 버티기 힘들잖아요. 만약에 갑자기 다니는 직장을 그만두게 된다. 그럼 작살나는 거야, 이게. 진짜. 오래 버티기 힘든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직장에서. 근데 내가 직장을 그만둬야 되는데, 아직 내가 갚아야 돼, 아파트 빚이 막 2억 8천만 원 있다. 그러면, 씨, 그 눈앞이 캄캄할 것 같아, 이게, 진짜로. 거기다 애들 뭐, 뭐 학원비나 이제 뭐, 교육비 같은 거 나가는 거 있다. 머리가 시커매질 것 같아, 이게. 진짜. 거기다 가족 중에 한 명이 뭐 아프다. 뭐 이러면 진짜 미치는 거죠, 이게. 이게 변수가 많다니까, 이게. 사람들이 그런 변수까지 예측하지 못한 거예요, 이게. 예. 그냥 무조건 뭐 연끌해가지고 갚아 나가기만 하면 뭐 무조건 집값 오르고 난 돈 번다. 근데 지금 뭐 연끌해가지고 돈 번 사람 얼마 있습니까? 툭 까놓고. 아니, 집 팔아야 돈 버는 거지, 이게. 팔아가지고 차이가 남겨야 돈 버는 거죠. 그냥 집값 훅감 오르는 거지, 그냥. 막상 재물 사도 별로 없어. 뭐 비싼 집 사는 분들 재미 받겠지. 근데 그분은 원래 돈이 많은 사람이고, 일반 아파트 사가지고 재물 보는 사람 별로 없다니까, 이게. 그래서 지금 연끌하신 분들 걱정이 많을 거야, 이게. 나오고 싶지만 나오지 못해가지고. 그래서 이 빚 갚는 거 정말 고역입니다, 정말. 일을 해도 뭐 빚 갚는데 돈 다 들어가니까 뭔가 성취감 같은 것도 안 느껴지고
지금 이제 일회가 빚 갚는 분들은 뭐 개인 여가 생활도 없고 뭐 취미생활 같은 것도 없을 겁니다. 왜냐 그냥 남는 시간 족족 일만 하다 보니까 뭐가 낙도 없어 이게. 예. 뭐 주말도 없어. 주말도 일해야 되니까. 그 생각 때문에 잠도 편히 자지 못하고 사람 만나지도 못해요. 일만 해야 되니까. 뭐 그렇게 사는 게 뭐 천직인 사람도 있겠지만 일반 사람 못 견딥니다. 이런 한 생각에 일주일 내도록 막 잠 한 4-5시간 자고 몸 가람 일하는 게 이게 즐거울 것 같아 이게? 즐거울 것 같습니까? 아 나는 일하는 거 정말 천직이니까 너무 행복하다. 그런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없어. 대부분은 아 언제까지 내가 이 짓거리 해야 되는 거지? 아 지친다. 몸 축나는 것 같은데 나 쉬고 싶은데 아 근데 쉬면 또 이번 달 원금이자 상환 제대로 못할 것 같고 아 나간다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진짜 이거 언제 끝나 이거 이 생각 안 할 것 같아요. 매일같이 합니다. 매일같이 지금 빚 갚는데 그 생각 하고 있잖아요 지금 제가 말한 거. 아 이거 아직 한참 남았네 이거. 아 빨리 쪽내고 싶은데 내 인생 살고 싶은데 아 너무 오래 걸린다 이거. 아 진짜 어떻게 열심히 해서 꾸역꾸역 갖고 있긴 한데 아 진짜 이거 갖다가 나 세상 화제 갈 것 같아 진짜. 아 나 이거 다 갚을 때 되면 어? 흰머리 희끗하고 나이 먹은 중년 되겠지? 진짜. 아, 이걸 언제까지 내가 참고 버텨야 되는 것일까? 이 생각 안 할 것 같아요. 다 합니다, 다 해. 근데 어떡하겠어? 내가 벌린 거니까. 어? 내 명예를 대충받는 거니까 내가 끝까지 책임져야죠. 그렇다고 나만 떠넘깁니까?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아마 지금 다중 채무자분들은 굉장히 예, 오늘도 출근하기 싫을 겁니다. 오늘도 출근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어요. 그렇다고 쉬면 이 빚 생각 때문에 예, 편 쉬지도 못합니다. 예, 막 몸 아파 쉬고 싶어도 안 돼, 안 되는데. 오늘 같은 하루 쉬면 돈이 얼만데. 아, 못 쉬어, 못 쉬어. 어? 그런 사람들 많을 겁니다. 이 빚이라는 게 무서운 게 그런 거예요. 사람은 절대 자유롭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왜냐? 항상 머릿속에 아는거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빚 갚는 분도 사람답게 살고 싶어. 근데 이 빚이라는 게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순간 절대 자유일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참 무서운 거죠, 여러분. 근데 이거 누구를 원망할 수 없습니다. 왜냐?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자기가 스스로 그렇게 빚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아마 올해 가장 힘든 사람은 지금 막대한 부채를 어떤 식으로 갚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예. 근데 이 갚는 게 정말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빚이 없다는 것만으로 예, 안돼 한숨 내쉬시고 그리고 절대 이런 불경기에서 예, 빚 같은 거 함부로 만들지 마시고 예, 씀씀이 줄이시고 예, 그냥 본인 사는 거에 만족하시고 예. 그리고 빚 갚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아프면 절대 안 됩니다. 다치면 안 돼요. 힘들어도 갚아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절대 나약한 맘 먹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전 생각도 하면 안 돼. 빚 갚기 힘들다고 막 좀 안 좋은 그런 생각 같은 거 하지 마시고 어차피 내 인생이고 내 업보고 내가 만든 거니 끝까지 내가 책임진다는 마인드 사시고요. 그리고 밥은 제때 챙겨 먹으세요. 밥은. 빚 갚더라도 밥은 제때 먹어요. 제대로 먹어요. 밥 같은 거 먹고 맨날 뭐 돈 아깝다고 상한김밥 이런 거 때우지 마시고요. 식당 가서 밥 먹어요. 밥도 한번 먹으시고 밥을 먹어야 안 아프고 또 다음날 일할 수 있으니까 그 잠은 푹 주무세요. 괜히 막 잠자는 시간 아껴가지고 일 더 하지 마시고 그럼 나중에 병원비도 더 나갑니다. 그러니까 잠은 잘 만큼 푹 주무시고 그 남아있는 시간 동안 일하시고 다치지 마시고 건강 꼭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6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